생가는 저쪽 부안 군청 옆에 지금 이제 따로 있는데 뭐 아파트 건물이 이렇게 들어섰고요. 여기서는 26살 때 서울에서 이제 그 시문학 세 번째에 시문학 그 참여를 하시고 문 옆으로 조금 이렇게 그때 이제 서울에서 계속 활동을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분이 부안으로 내려와 버리고 26살 때 내려오셔서 여기서 한 20년간 사시다가 이제 전주로 그리고 이제 생업은 선생님께서 이제 교사를 쭉 했어요. 그래서 전주고등학교 교사로 이제 취직이 되면서 46년쯤 전주로 이사를 해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전주에 이제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의 이제 작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생님과 교우했던 인물들, 그 다음에 이제 발표했던 5개 시집, 그리고 이제 선생님 서재, 이런 것들을 전부 재현을 해놓은 방이고요. 이쪽은 선생님이 이제, 후반기 시, 그래서 시의 성격이 이쪽 시들은 좀 약간 목가적인 성격이 많다면은 이쪽 시들은 시대 정신을 좀 가득 담은 약간 저항적인 그런 시들, 그러니까 현실에 참여한 그런 시들 위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중앙에 있는 이쪽 자료들을 보면은 요즘 좀 보기 힘든 인물들, 그 다음에 잡지들 이런 것들이 귀한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좀 별개는 그냥 정정해 드리고 싶죠. 근데 이게 74년 돌아가시기 전에 73년도 사진이세요. 전주에 있는 당신 사시는 집을 비사벌 초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비사벌 초당에서 서가에서 찍으셨던 이미 이때는 병색이 좀 완연 한번 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이 병색이 좀 사실은 많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분 자체가 굉장히 서구적인 그 마스크에다가 키도 한 77 정도 되는 그때 인물로서는 되게 잘생겼던 거의 뭐 연예인급으로 잘생겼던 그 외모를 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 내력이 그래요. 내력이 다 이 신수가 좋습니다, 인물이. 신수들, 사촌들도 그렇고. 근데 이분 유달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신수가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도록 하고 같이 들어오시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지재고 산유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 좌우명이세요. 그래서 지재고, 그러니까 뜻이 즉 자연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본인의 심성 이런 것들을 나타냈고 이게 이제 평생의 좌우명이십니다. 넘어오시고요. 우리 선생님께 어떤 지적인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 박한영 스님이세요. 박한영 스님은 동국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 시대쯤에서 불교계 쪽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해맑은 가장 박식한 그런 선생님이신데 이분한테 가서 24살 때 올라가가지고 약 1년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 신석천 선생님은 여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머지 정식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건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한영 스님한테서 한학을 또 불교 이런 전체적인 이 사상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기록이 없는데요. 한학은
초등학교를 12살, 13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전까지는 한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학력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전주고등학교 교사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저도 그 부분에도 좀 알아봤는데 그때는 교사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해서 그 일정의 그 어떤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를 마치면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교사가 단기간에 교사라고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 이병기 선생하고도 굉장히 친한데요. 그게 약간 이제 이 한시 쪽으로도 선생님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따 가보게 될 매창전시관의 그 매창시를 제일 먼저 현대적인 그 언어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책을 낸 게 또 우리 신석정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매창이 실질적으로 전국구 어떤 시인이 된 데는 그 신석정 선생님의 그 매창집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네요. 보니까 가족들도 나오고 같이 했던 김남조 시인, 박두진 시인 뭐 이런 분들 여기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만현 시인, 김태수 시인, 박영철 시인. 박영철 시인은 시문학 할 때 같이 했던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하정 스님하고 가장 가장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익상 선생님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 아마 초등학교가 아니라 일제시대인데 그때 한국 사람으로서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문학의 길로 너는 시나 문학의 재주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많이 이끌어 주신 선생님이 이익상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의 은사 중에 아까 저쪽 박한영 스님하고 이익상 선생이 우리 선생님의 은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진은 굉장히 좀 유명한 사진이죠. 여기가 청구원인데요. 여기 이제 유명한 시인들이 다 있어요. 서정주 시인 있고. 보이세요? 서정주 시인? 아니, 예, 이분이 서정주 시인입니다. 그리고 서정주 시인이 한 8년 정도 후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좀 애뜨게 보이죠. 여기 같은 친구들보다도 되게 앳된 소년기가 보이죠. 서정주 시인님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작품 연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 작품은요, 이게 본인이 33살 때 발표를 해요. 근데 시를 33살 때 시를 33개를 실어서 첫 번째 작품 촛불을 냅니다. 예. 그게 이제 원본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원고. 예, 원고고 요거는 이제 완간됐던 거고요. 슬픈 목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픈 목가, 여기까지가 이제 부안에서 내거든요. 부안에서 여기까지 내고 전주를 가는데, 여기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시집은 한정판이에요. 요거는 100권 한정. 요거는 100권만 찍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시는 700권. 그 당시 지금 1원 20전인데. 예. 정가가 1원 20전인데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뭐까지? 아, 돈으로요? 한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시아 혹시 내고 사람이 물어보면. 네. 그리고 이제 2집, 3집부터는 전주로 나가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걸 책을 달았다네.
그리고 이제 요 5번째 시집 대바람 소리는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청와대 유경수 여사님께서 저기 돈이 없어서 시집을 못 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원을 좀 할 테니 몇몇 분을 좀 소개를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소개를 받아서 내게 된 시집이고요. 여기 시집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박영수 여사, 유경수 여사님이라고 안 쓰고 어느 고마운 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게 되고요. 어느 고마운 분. 예, 그게 이제 유경수 여사님이시고, 그리고 6호 시집이세요. 6번째는 본인이 낸 것보다는 이제, 예. 정리해가지고.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내준 시집이고, 전집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2009년에 이제 수학들이라든가, 이제 여기 허설아 시인이 신석정 시인의 어떤 제자세요. 그래서 아까 수상했던 명단에? 예? 아까 명단에 수상자 명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예. 그렇죠? 예. 허설아 시인이 대표 제자예요. 그 수상자 명단에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시조 당시라고 그러죠. 네. 그 중국 시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아버지한테서 한학을 배우면서 사원절구 쪽이. 예, 그래서 가람 이병기 선생하고도 되게 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매창 시집이 되게 원문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몇 분 없는데 그걸 구입을 해서 매창 시집을 현대화 시켜서 번역을 해놓은 게 예, 우리 저기 서정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예가 깊었구나. 이때부터 예, 한시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이분 시 초창기 시를 보면 시 자체가 현대 문학이면서도 한시의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은 그런. 너무 어려운데. 예. 자, 이제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저쪽은 서가. 수석 선생님이 썼던 서가인데, 다행히 이제 하나도 어떤 물건들이 유실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뒤에 있는 책들, 그 다음에 사전들,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그 소품들까지도 선생님 쓰던 그대로 지금 재현을 하는 거거든요. 저기 보면 등산 가방도 있죠. 이것도 지금 선생님 쓰시던 겁니다. 그리고 병풍도 그렇고, 저 병풍 뒤에 글씨는요, 여러 그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이 조금씩 써서 준 거예요. 저기 보면 2, 3만 글씨도 있고, 그 글씨가 체가 다 다르죠. 그래서 병풍은 저기 지금 팔폭 병풍인가 그런데 글씨는 다 틀려요, 사람들이. 글씨를 써준 사람들의 받은 글씨가 이제 직접 받은 것도 있고 나중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 글씨를 쓴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누군지는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씩 봐야 되죠. 아직은 결과는 없고요. 정확히 누군지는 다 저기로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예. 한 100년 지나면 저 진품명품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책들도 거의 일본어 책들이 많더라고요. 당시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한문이나 일본어로 된 책들이, 왜냐면 그때 당시 문학은 그 어떤 이 공부를 하려면 일본어 책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전, 수첩, 그 다음에 담배째, 여기 보면. 담배를 많이 피우시네. 예, 담배를 라이터도 있어, 라이터. 라이터. 지금 요거는요, 송성룡 글씨 쓰시는 송성룡 선생님 계시죠? 전주성고등학교 교직원이 예, 퇴직할 때, 예, 송성룡 선생님이 한글로 쓴 글씨가 이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한문 글씨를, 송성룡 씨가 누구냐면 송하준 여기
전라북도 지사의 아버님이시죠? 예, 송하진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요 송성용 씨 글씨가 한문은 많은데 한글로 쓴 글씨는 되게 귀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갖고 이게 이제 퇴직기념으로 전주상고 그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이게 지금 대표작이세요. 그 먼 날을 아십니까? 그걸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 자체가 지금 이제 거의 귀한 문화재급이 되거든요. 글씨가 흔히 볼 수 없는 송성용 한글 사체. 선생님께서 후반기 시들을 보면 약간 사회 참여적인 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늑대 때가 울고 있었다. 그 한마디로 표현하네. 야. 그래서 이제 그 후학들 말씀에 의하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뭐 서정시인, 목가시인 이런 말을 본인은 되게 싫어했다고 그러니. 왜냐면 시는 그 그때 시대 정신이 담아야 되는 게 시인이지. 서사 시인. 예. 내가 목가시인으로만 이렇게 너무 편향되게 불리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본인은 싫어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막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살벌해요. 자기 목가정에 현대문학에 기도를 하셨거든요. 예. 1965년 69년에 있구나. 지금 이 연구차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면 전부 저항시예요. 연구차 역사 연구차. 민족일보는 좀 유명한 네. 거죠. 조영수. 나중에 저기 한 그 신문입니다. 민족일보 사람. 예릴 신문 기자가 그건 모르고. 여기 이제 가람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미당 선생님이 보냈던 편지들. 가람 미당. 나에게 어둠을 달라.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게 이쪽 주말간선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 상관식. 요거 이제 미갈토시를 요게 이제 박한영 그 스승님께서 보내준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공부를 한 1년 정도 하고 그 청구원으로 이쪽으로 부안으로 저기 내려와 버립니다. 26살.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로 이렇게. 야, 이때 원고지를 볼 수가 있네. 이때 원고지 좀 다르네, 원고지가. 역시 좀 배운 사람들이. 원고지가 좀 달라. 여기는 이제 문장지에다가 냈던 그 쭉 이쪽으로는 문장지에다 발표했던 시들이요. 신동아? 왜 신동아? 64년 맞지? 64년 그렇죠. 9월. 신동아가 본인이 활동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이분이 이제 7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7년. 예, 67년이면 작품 활동을 한참 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전북대학교 출강도 하시고 전주상고 교사로 있으면서 전북대학교 출강도 하던 때라서 작품 활동을 꽤 왕성하게 할 때입니다. 이게. 희한하네. 여기는 64년 9월 21일자인데 야, 여기 있잖아. 발행인 건 67년 예, 2월 1일이네. 장관인자, 그때고. 이거 장관일이고. 상관일이고 예. 67 그때 기억 안 나갔대? 기억 안 나요. 여기 선생님 안방에 있던 거예요. 송옥장. 자, 예. 황제님 좀 사셨네. 여기 지금 보면요, 그 시문학 3권 있거든요. 시문학 3권 있는데 1, 2, 3이네. 요 시문학이 1권, 2권, 3권이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답니다. 왜냐면 저기 전라남도 영광, 영남 그 문학관, 영남문학관에 가면은 이렇게 있고, 네. 1권, 2권은 많은데, 저 3권이 그렇게 남아있는 게 몇 권 안 된대요. 3권이 여가 있습니다. 3권이. 이 3권이
남아있는 게 몇 건이 안 된대요. 그러면 꽤 비싸다는 얘기네. 희소성 때문에. 진품 명품은 나가봐야.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네. 요 3권 때 참여를 해요. 그래서 시문학 동인이 되는 게 이제 이제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시문학을 주도했던 거는 사실은 박용철 시인이시죠. 박용철 시인이 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도움을. 물주를 박용철 시인이 했던 그런 그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시로서는 그렇게 큰 그 대성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동인지를 만든다든가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있는 집 아들이셨어요, 이제.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뭐 목가 시인 이런 호칭을 얻게 되죠. 박영철 20세. 윤신덕. 예, 여기 윤심덕도 나오죠. 네. 예, 윤심덕 돌아가시기 전에 사일찬미. 경성사범 부속교 음악선생 무렵. 그 현대탄에서 몸 던지기 전에 윤신덕. 사일. 이쁘긴 이쁘다. 진짜. 아 미인이세요. 네, 되게 이쁘다. 윤심덕 미인이세요. 그리고 신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 여기 오른쪽? 그 남자, 여자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각종 편지들인데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애들 팔남매를 두셨어요. 선생님이 그 팔남매 자녀들하고도 계속 편지로 이렇게 형님한테 주고받았어요. 주고받고, 부친한테 이제 보내 편지도 있고, 부친 편지. 예, 아버지하고도 생전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엽서. 여기 보면 되게 아버지가 오래된 우편 엽서들, 그 엽서 그 수집하는 사람들이 예. 되게 눈독을 들인다. 눈독을 들일 엽서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보면, 30년대, 40년대 그런, 저쪽 쭉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시인들하고 계속 편지 교환을 계속 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이쪽 완전 아카이브.